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또 예의 바르게 인사. 그럼 인사로 하고 시작하는데 이 험난한 하루일수록 우리 예의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별로 그런 얘기가 위안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예의 없는 것들. 영화 제목이 속 떠올라서. 뚝심도 뚝심이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등심입니다. 등심. 마음의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이런 장에서 뭘 하면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은 그렇고 그러면 시장을 그러니까 장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전에 그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5월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도 그날만 쭉 올라서 만약에 저희 그날 그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그날 개장했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됐을 것 같아요. 장중 시도하다가 쭉 빠지는 이 현상.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이게 시장이 그만큼 예전 같은 경우는 FOMC 끝나고 하루 있다가 바로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연준이 경기 얘기를 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 얘기를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논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 시작할 때 멘트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황희연 팀장이 한 10분 늦게 와가지고 10분을 혼자 떠들었거든. 요즘 예의 없는 것들. 군기교육 좀 시켜야겠네. 팔로 모니터기 그냥. 김민수 대표가 황 팀장 좀 손 좀 봐주시고. 손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어저께 그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네. 불안하다. 일단 이렇게 시작은 했으나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 다음날 시장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폭락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내일장이 좀 무섭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엔가 제가 손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마저 제 영상 보다 보면 댓글 보고 저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 친구가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일 댓글을 가장 많이 달렸대요. 손절 얘기 나올 때. 그런데 왜 손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지금요. 그게 가장 큰 현상이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금리를 인상을 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연준의 입장으로 봤을 땐 지표들 다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거 이제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돌아온 것 같고 이를 금리 인상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호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현상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고용이나 나머지 데이터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도, 그러니까 이 순환 자체가 엄청 빨리 움직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도 뭐 차마 그거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의 연장선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하는 구간도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금리를 또 강하게 올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연준의 FOMC에서 나왔던 게 2%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 2% 될 때까지 아주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게 되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 2% 그렇죠. 내려올 때까지. 지금 현재 8.6%입니다.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이런 추세로 가야 한 4.56%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 되게 낙관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지금 4, 5%밖에 안 떨어졌네? 그러면 내년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럼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년 가서 만약에 4%나 5%대까지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럼 내가 왜 주식을 해? 은행에 집어넣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접근 금리도 한 3%, 4%?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관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또 얘기하는 게 그러면 배당 관련주 쪽으로도 피해야지. 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행에서 4%, 5% 주던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배당 평균율이 3.2%인가 그렇거든요. 배당 안 받죠, 이러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켜야 됩니다. 내 자산을. 그러다 보면은 자꾸
오늘 또 댓글 달리겠네요. 이 아이 또 손절 얘기를 이 아이 이런 얘기. 네. 저기 괜찮아요. 제가 90세까지 제가 출연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90세까지 해드리고 91세 때 그때 명예퇴직 시켜드릴게. 좀 그때까지 오래 사신다는 얘기지. 욕 먹고. 예.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될 때는 그냥 너무 내 계좌만 갖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액션의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내년 안 되겠어. 내년 분명히 이거 해야지. 그리고 장 딱 열리고 시장 막 움직이게 되면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빠졌으니까 또 반등하겠지 이런 마음들. 근데 이게 그걸 안고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냥 다 칼같이 손절 이게 아니라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일단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현금 30% 갖고 계신 분들과 50%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이만큼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 심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이런 몸으로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이런 장과 내 계좌를 갖고 그냥 그대로 100%다 맞고 있는 장과 그런 장을 견디는 내 심정과 아니면 적어도 한 30%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러면 언제 조금 더 사서 했다가 이걸 좀 변화를 시켜볼까 하고 있는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죠. 멘탈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제가 월봉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자리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확인이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들어왔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주가는 많이 빠져서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올 수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부터는 사야 될 때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거기를 들어갔을 때도 한 번에 들어오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그러니까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구간들이죠. 이게 몇 차례 반복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현금이 100%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탈해서 이비까지 이런 쪽으로 한번 들어온다. 그때는 또 뉴스가 엄청 안 좋지요.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도배가 돼요. 그러면은 100%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팝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여기 손절. 그랬다가 그 다음 달에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잘못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또 따라가서 사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쭉 밀립니다. 이거 또 산 게 잘못됐네. 또 손절. 이거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계좌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이런 시점 쪽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나는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게 이제 8.15 모니터에서 저희가 이상엽 이사와 제가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2분기,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월달 FOMC 회의가 26, 27일입니다. 그리고 또 7월 19일부터 넷플릭스 실적 발표되면서 쭉 테슬라, 애플 이렇게 연말에 다 모였습니다. 실적 발표와 FOMC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바로 전에는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7월 중반부터 이 주르륵은 변동성의 끝판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제 지금 어쨌든 지지선 근처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살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네. 근데 딱 이제 여기서는 살만한 자리 맞습니다. 맞는 걸 버틸 자리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서 보셨듯이 저희는 펀드멘탈 PBR 0.9배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심리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겠다는 걸 염두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기준 밑으로 더 밀렸을 때 내가 대응했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는 이거 조금 또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점을 2,450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2,450 정도 오면은 일단은 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인데 이 밑으로 쭉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많이 밀렸다 그럴 때 거기서 들어갔다가 2,450점에 다시 들어왔을 때 어차피 나는 지금 추세가 안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되면 밀렸다가 돌아왔을 때 그냥 일단 또 아주 작은 거라도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챙기고 그다음에 또 봤다가 이게 탄탄하게 지지하는 국면들이 몇 번 나와야 돼요. 지금은요. 그게 확인되고 움직이는 게 진짜 이제 그러고 났더니 여기서부터 반등하더라라는 현상이 되겠죠. 네. 근데 그 확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언제죠? 그 코로나 이후 네. 그때처럼 이거 10년 만에 오는 어떤 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아니냐라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그런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은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죠. 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세장입니다. 이게 S&P 500 고점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어내고 다시 내가 원본까지 수익을 그러니까 연봉까지 도달할 평균 기간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23개월입니다. 아, 네. 앞으로 저희는 2년 동안 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한 내 체력과 내 계좌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레버리지 썼다. 제발 죄송한데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레버리지 쓰는 분들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에 깨지는 순간이 투매가 나오는 거고 그게 나와야 진찐 바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부여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놓느냐라고 하게 되면 더 밀렸을 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오늘도 신용을 막으려고 초과 담보금 부족 통보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놓아주고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간 들어가는 돈 그냥 계속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절대 안 맞는 전략이고요. 거기다가 또 기타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비용 안 드는 대출금이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는 대출 상대방 입장 쪽에서는 뭐 나중에 잘 되면 뭐 알아서 뭐 얼마 더 주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기약 없는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닌 지금 따박따박 이자 내야 되고 이자 비용이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아닙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잖아요. 네. 코로나 직후에는 네. 아주 깊이 그냥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또 급반등이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반등이 된다 해도 되게 약하고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이나 글로벌 정부가 거기도 경기 문제입니다. 경기가 충격을 받았는데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연준이나 정부가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무슨 짓이라는 얘기는 경기 일단 잠시 포기하고 그래도 이거 일단 물가 잡아야겠어. 이 경기를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뭐 가치 투자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보통 가치 투자분들이나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PER 3.5배인데, PER 4배인데, 이거 여기서 팔아야겠니?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보통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낮다는 쪽에서 좀 버티는데 당장 이 EPS가 변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하냐면은 지금 7월 달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EPS 자체가 꺾입니다. 그러면 PER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자체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됐든 뭐 계속 안 좋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전에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는데 지금 PER 0.9배 이게 무슨 9배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표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2분기부터 당장 이제 민낯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PER 계산할 때 기본이 그러니까 뭐 100이었는데 70으로 낮았다. 다시 계산해봐야죠. 그러면 PER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3.5배짜리가 아니라 30%더 가산되니까 거의 이제 6배 싼데요? 네, 근데 그럴 줄 몰라도 지금의 근간이 되는 걸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너무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갖자. 네, 지금 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 말씀으로 이해할게요. 근데 너무 또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안 좋은 놈이 되니까. 뭐 이미 안 좋은 놈인데 뭐. 예. 죄송합니다. 문자가 더 크게 들렸어요. 네. 근데 안 좋은 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선물옵션 만기를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한 7월 쪽까지는 좀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늘 지금처럼만님, 네.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온다.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제 지금 당황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막 이런저런 얘기는 많지만 네. 어떻게 대처해?
결국은 이미 물리신 분들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액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아우 이거 안 되겠어요. 아니면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저희가 훅 무너지고 2,500선을 향해서 2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2,494인가 이 정도까지 시도하다가 저 손 나갈 뻔했습니다. 그때 야 오늘 다시 2,500 넘어가게 되면 한 2,560점까지는 한번 보이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이 매수를 할까 말까 많이 빠진 것들 또 살까 말까 막 이런 거 하다가 뭔가 느낌이 쎄요. 어제 보다 보면은 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했다고 그랬죠. 네. 매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매수 1위, 기관 매수 1위. 모르겠어요. 인버스 2X입니다. 인버스. 이 더러운 네 오늘 좀 격합니다 반응이. 네 그런 거 사면서 순매수 1위 잡히면서 그게 와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다른 그러니까 종목들보다 그걸 먼저 사서 1위를 만드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메이저들조차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렇게 확 충격 받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단기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크게 못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네. 근데 참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다들 마음은 초조하고 물려 있는 거 그렇다고 손절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워낙 많이 물려 있으니까 네. 몇십 프로씩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오른다 싶은 급등주들을 자꾸 쫓아가는. 그러니까 요새 무상증자라든가 이게 사실은 그게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쏠림이 가면서 이게 또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3번에 무상증자 관련주 파란색입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아무 주가에 영향이 없어요. 워낙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더 늘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가 유동할 수 있는 게 더 늘어서 오히려 주가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호재로 자꾸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업원이나 노터스는 세력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의도와 같이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무상증자 가능성들 종목들 장중에 반짝하다가 다 밀려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뭐 또 유보율만 보고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조선선제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틀 차에 60% 올랐는데 이게 29,000%라면서요. 유보율이. 삼성전자 유보율은 34,000%입니다. 네. 삼성전자 가지고 무상증자로 해서 한번 올려보시죠. 어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니까 지금 나오는 하나의 그냥 팁인데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평소에 그러니까 조선선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몇천조 안 됐던 종목이에요. 하루에. 근데 이게 몇십만 주 돼서 와 저거 되겠다 싶어서 갔다가 거래 딱 끊기면 어떻게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갖고 있는 거 팔지도 못해요. 호가에 뭐 50주, 20주 막 이렇게 쭉 걸려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어디선가 자꾸 이 손실을 메꾸고 싶어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액션을 취하다가 더 크게 손실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지금 계좌가 진짜 이거는 나는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전략은 그겁니다. 오늘 무슨 영화 개봉되죠? 마녀? 오늘 만약에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이상엽 기사가 가면서 마녀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녀인가? 이제 네,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 또 잘 아십니다. 네. 어제 보니까 어제 화요일 날 저희가 2차 전지 얘기 들으면서 코스모 신소재, PNT 말씀드리고 어제 보니까 이상엽 이사가 코스모 신소재를 한 번 더 쐐기를 딱 박더라고요. 저희 레몬 리서치에서. 오늘 어떡하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이런 모드가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결론은 네. 영화 한 편 보고 오시죠. 일단 계좌 덮고.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말자. 오늘 별로 내가 액션을 할 게 없다 생각되시면 보지 마세요. 오늘. 오늘 또 금요일이고 보지 마시고 혹시나 이따가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1시 이후에 잠깐 폈다가 저희가 양봉 대표님이 좀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정도까지 한번 확인하고 아니야 싶으면 그냥 영화 한 편 더 보십시오 오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은요. 네. 네. 일단 멘탈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네. 그 멘탈 관리가 스스로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환경을 만드는 거. 네. 그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 삼성카 관련주
또 안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요 이슈 가지고는 별론데 저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카도 그랬지만 삼성카도 솔직히 삼성이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 잘 만들겠죠. 지금 IT 기술의 거의 하드웨어의 강자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뭐 그래서 TF 발족해서 뭐 테슬라 뜯어봤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저는 삼성이 이번에 M&A를 하는데 그 대상이 그쪽 같아요. 전장 쪽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연결되는 이런 거를 보려고 뜯어보고 막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그룹 이번에 들어갔을 때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SDS까지도 들어갔다면서요, 이게 TF에. 그러면은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이번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것도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여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삼성 전장 쪽에 뭔 큰 변화가 좀 나오겠다라는 쪽인데 삼성카 관련된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뭐 삼진 L&D 뭐 조금 작은 종목들 막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큰 그림이 아마 이제 조만간 M&A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그럼 그때 나오면서 한번 다시 수혜가 될 쪽은 이제 그때 찾아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네. 네. 그 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이 사줬던 삼양식품이나 현대미포조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이런 주식은 뭐 관심을 가져도 돼요? 아니면 일단 다 쉬어요? 관심 갖지 말고. 일단 쉬는 게 맞고요. 지금 심리는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장에서도 뭐 좀 스윙이나 단타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살아있는 종목들의 포인트는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만 보고 후다닥 사라지겠습니다. 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오리온에서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판가를 그렇게 안 올리고도 살아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얘기는 해외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Q를 늘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왔다 하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해외 수출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선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그릴 때 이런 시장 충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 박스권까지 갔는데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평소 같았으면은 만약에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이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만약에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1,000만 원을 산다. 지금 300만 원밖에 못 사겠습니다. 워낙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손절 기준도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왔다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처지게 되면 그래도 2분기 실적과 수출 데이터 쪽으로 괜찮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고개 노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를 노리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종목들을 이제 구분해서 차라리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또 하나 살아있는 종목 아까 양봉 대표님도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아닙니다. 네, 필수 소비재.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기다가 Q를 수출로 인해서 살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하루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장을 보다가 네. 혹은 뭔가 만회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 오늘은 일단 차분하게 멘탈을 관리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떠나 있자. 제가 시간이 되면은 혹시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여의도 공원으로 오세요. 같이 한 바퀴나 돕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또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10시에 없을 거면서 여의도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웃으셔요. 왜 가끔 요 부분을 우리가 편집해서 내보내면 네. 웃으면서 방송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마음이 조급할수록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상 쓴다고 주가 안 올라옵니다. 네. 웃어도 주가 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웃으십시오. 예.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